자, 첫 번째 경기 리즈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일단은 약간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리즈는 지금 뭐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이 상하.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인 자하 선수가 지금 결장인 상황이죠. 아이고, 입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팰리스 입장에서는 자하 선수가 지금 있어도 어느 정도 공격에 좀 전개가 매끄럽지가 않은 상황인데, 자하까지 없다 보니까 좀 더 공격 전개에서 많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도 자하 선수가 없을 때랑 있을 때 좀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팰리스 입장에서는 꽤나 좀 큰 그런 악재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직전 홈에서 이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승을 해서 좋긴 한데,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홈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팰리스의 최근 원정에서의 성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기준 뭐 1무 4패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성적도 안 좋고 특히 원정에서는 득점력도 또한 많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지금 자아도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안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꽤나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리즈 역시 일단 뭐 원정보다는 홈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이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리즈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좀 어느 정도 계속 폭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어느 정도 이런 공격력이나 그런 게 크리스탈 팰리스에 비해서는 훨씬 좋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공격적인 면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팀은 아무래도 팰리스보다는 저는 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저는 약간 공격 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롱 패스보다는 조금 더 짧은 패스로 티키타카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이드나 그런 데를 뚫는 그런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공격 짜임새가 크리스탈 팰리스에 비해서는 훨씬 저는 조화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롱볼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패스가 좀 끊기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결국에 전개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약간 양 팀의 그래서 이런 경기력에서 큰 차이를 내는 거는 약간 공격 전개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아무래도 리즈 쪽을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자아도 지금 팰리스는 빠졌고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지금 좋지가 못하고 득점력 또한 제 리즈가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요거는 리즈 승 쪽을 보고, 만약에 이제 고배당으로 핸디를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리즈 승의 햄무 한번 이렇게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EPL 경기. 오늘 빅매치죠. 리버풀 대 이제 아스날. 자, 일단 지금 현재 양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리고 경기력 역시 굉장히 좀 차이가 큰 상황. 자, 한번 보면은 지금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7연승으로 굉장히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맨유한테 이제 7대 0으로 대승을 한 이후 그 이후에 이제 1무 3패라는 좀 많이 초라한 약간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일단은 양 팀의 이런 상반된 분위기의 차이를 봤을 때 가장 크다고 느끼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팀의 득점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아스날은 공격 전개나 그런 게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고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경기에 뭐 최근 뭐 3-4골씩 터지는 경우도 빈번히 있고,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리버풀은 아스날에 비해서 뭐 3경기에 지금 뭐 1골씩 터지면서 어느 정도 공격 전개도 많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도 많이 좀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그래도 이제 제대로 안 살아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홈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잘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에서의 그런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은 그나마 좀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원정에 비해서는. 하지만 약간 그렇다고 해도 지금 홈 이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현재 아스날한테는 좀 역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지금의 공격 전개, 뭐 수비, 그리고 이제 분위기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리버풀보다는 아스날이 훨씬 더 지금 좋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도 당연히 지금 원정 아스날이라고 해도 리버풀에 크게 밀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아스날 쪽 사이드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스날 쪽 승을 보고 이것도 고배당으로는 햄물을 볼게요. 아무래도 일단 리버풀이 홈이다 보니까 홈에서 아무래도 대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리버풀도.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상대로 많이 진다고 해도 한번 햄무 고배당으로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5 기준으로 이거 오바 볼게요. 일단 아스날도 지금 공격력이 좀 많이 물이 올랐고 리버풀도 이제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하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공격력이 굉장히 좀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오버 쪽의 스코어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스날 승 햄무 2.5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이제 라리가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야돌리아 대 이제 마요르카 경기. 자, 일단은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결장전 누수를 보면은 바야돌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의 상황. 근데 지금 이제 마요르카가 많이 좀 약간 그 부상자 명단이 심해요. 일단 수비수가 지금 거의 3, 4명 4명 정도가 지금 주전들이 결장인 상황이고 미드필더가 1명 결장.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마요르카가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 주전 수비수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더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장자 누수를 확인했을 때는 마요르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열세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현재 일단 양 팀의 그런 경기력이나 공격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공격 흐름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특히 지금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팀 중에 한 팀인데 아무래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그거랑 상반되게 계속 뭐 연패를 하고 공격 전개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양 팀의 그런 플레이적인 모습을 보면은 뭐 두 팀 다 약간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어느 정도 구사를 하고, 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바야돌리아에 비해서 좀 더 공격적인 스타일이 하지만 원정에서는 좀 더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좀처럼 좀 두드러지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의 공격력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가불기적인 그런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세한 쪽을 보면은 저는 바야돌리아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바야돌리아의 상태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마요르카를 솔직히 과연 쉽게 이길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야돌리아 역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 결장자나 이제 원정에서의 마요르카 경기력을 봤을 때는 당연히 홈팀인 바야돌리아를 보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바야돌리아 쪽을 만약에 보려고 하면은 저는 승보다는 아싸리 햄물을 가져가는 경기로 아예 고배당 놀이를 할 것 같고, 안 그러면 이제 바야돌리아가 좀 삽질을 할 경우에는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줘서 이거는 아예 고배당으로 햄무 아니면 무승부를 잡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2.5 기준은 이거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왜냐면 지금 양 팀의 그 공격력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언더 배당도 굉장히 좀 낮게 책정이 됐고, 저 역시도 이거는 오버보다는 언더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바야돌리아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 가져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2.5 기준 언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이제 카디스 경기. 자, 요것도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베티스는 지금 뭐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조금 있어요. 일단 주전 골키퍼 1명 결장, 그리고 풀백 쪽에도 1명 결장, 그리고 미드필더도 1명 결장이 상. 요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장자는 아무래도 베티스보다는 카디스가 좀 더 많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카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심한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홈에서보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지금 훨씬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도 뭐 이제 최근에 카디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행인 게, 원정에서 그래도 소시에다드, 홈 소시에다드 그리고 홈 알메리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나름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카디스가 특히 원정에서 볼 점유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은 거의 다 이제 홈팀이 가져가는 경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 역시도 저는 베티스가 좀 볼 점유에 우위를 점하면서 이 경기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격 전개나 그런 득점이 베티스가 좀 많이 안 좋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베티스가 좀 시원하게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베티스가 이제 생각보다 공격 전개 및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약간 사이다보다는 고구마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홈이라고 해도.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원정 카디스보다는 홈 베티스가 훨씬 더 믿음이 더 크고, 그리고 경기력도 지금 좋고, 그리고 수비도 지금 베티스는 공격이 약간 좀 전개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수비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홈인 베티스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베티스 쪽 승, 베티스 승에 저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베티스가 이겨도 이제 카디스가 득점을 못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대0, 2대0 약간 요 스코어가 베티스가 이길 때 가장 적합한 스코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라요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약간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결장자 유무로 보면은 라요는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주축 공격수 멤피스 데파이가 결장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타격이 좀 큰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지금 데파이가 결장을 한다고 해도 최근 뭐 AT 마드리드의 기세는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뭐 데파이의 결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지금 마드리드는 4연승으로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그쵸. 게다가 뭐 지금 최근 3경기 지금 무실점이죠. 그만큼 이제 계속 클린시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AT 마드리드는 기세도 좋고 경기력도 지금 굉장히 좋은 좀 아주 무서운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라요가 홈이라고 해도 지금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뚫기는 많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AT 마드리드는 홈 원정 상관없이 전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기 템포를 보면은
경기 템포 자체는 그렇게 빠를 것 같진 않아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지금 네, 라요보다는 아무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공격 루트가 이제 더 다양하고, 그리고 좀 확실한 그런 득점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라요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 쪽, 수비 쪽 모두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요 경기는 아무래도 좀 더 AT 마드리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거는 추가로 패턴적인 부분도 보면은 라요가 지금 홈 기준에서 네, 3번 연속 무승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네, 3연속 무를 캐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확률상 4연무, 네, 4연무, 5연무 요렇게까지 무가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극히 적거든요.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률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홈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아무래도 그러면 라요보다는 마드리드 쪽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해볼 때 분석 결과를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보고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일단 뭐 템포도 느릴 뿐더러 게다가 수비적으로도 AT 마드리드 그리고 라요도 홈에서 그렇게까지 수비가 안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언더 쪽이 좀 더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라리가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시는 분도 혹시 추천이나 뭐 즐겨찾기 별표 모양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메넨글라드바흐 대 볼프스부르크. 자 일단은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메넨글라드바흐는 미드필더 2명 결장,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는 풀백 1명이 공격수 1명, 그리고 지금 이제 팀 내 어시스트 네 1위 패트릭 위머 또한 이제 결장이 상합니다. 네, 이 선수는 워낙 이제 공격이나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멀티 포지션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는 경기 운영할 때 이 선수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약간 조금 이번 경기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홈보다는 원정에서 지금 경기력이 더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 원정에서 지금 2연승을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뭐 수비적으로도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경기 이제 원정에서 무실점.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어느 정도 원정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라고 보면은 상대팀보다는 일단 점유율은 어느 정도 많이 밀려요. 하지만 약간 이제 공을 잡을 때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공을 잡을 때는 좀 더 이게 무의미한 패스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굴리기 때문에 홈팀에 비해서 경기 내용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2연승을 하고 이제 결과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홈 외에는 원정과는 달리는 이제 경기력이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약간 침체된 메넨글라드바흐를 보기는 나름 좀 꺼림직하고, 그리고 경기력도 지금 볼프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메넨글라드바흐가 홈 2점 빼고는 딱히 이제 볼프스부르크에 비해서 다 열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약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 볼프스부르크 프렌스 쪽 볼게요. 볼프스부르크 프렌스, 그리고 2.5 기준 언더 한번 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프렌스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보훈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자 일단은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전에 홈 니른베르크 상대로 FA컵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결과는 뭐 1대 0으로 슈투트가르트가 이겼는데, 결과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3일 전에 니른베르크 상대로 어느 정도 주전들을 좀 많이 기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험에 비해서 체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열세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험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현재 뭐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엔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게다가 지금 홈에서 뭐 라이프치히를 다 왔죠. 그리고 원정에서 뭐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는 등 지금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분위기가 많이 올라온 보험에다가 이제 지금 3일 전에 FA컵 경기를 치러서 좀 체력 열세인 슈투트가르트, 약간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상황 봤을 때는 슈투트가르트보다는 보험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건 맞아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봤을 때는, 자, 일단 뭐 상대 팀들 뭐 프랑크푸르트, 뭐 라이프치 전부 다 일단 경기 내용은 그래도 그 상대 팀들이 더 좋긴 하고, 그리고 유효 슈팅도 상대가 더 많이 때려요. 하지만 지금 이제 유효 슈팅이 많은 거에 비해서 실점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험은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금 견고한 수비가 지금 보험의 그런 상승세에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보험이 뭐 슈투트보다 전혀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험 쪽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지금 보험은 원정보다 홈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서 홈 어드밴티지를 많이 받는 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지금 슈투트가르트보다는 우세죠. 그리고 최근 분위기도 뭐 보험이 훨씬 더 좋다고 보니까 요거는 저는 보험 쪽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게 보험 쪽 프랜승을 보는데, 고배당으로 만약에 가져가실 분들은 저는 거의 과감하게 한번 역배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역배승에 프랜승까지 가져가 보는 경기,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호펜하임 대 샬케. 자, 일단 뭐 최근 호펜하임은 이제 많이 살아났죠?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계속 이제 연패를 하다가 이제 홈에서 헤르타 베를린을 이제 3대1로 이긴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직전 경기 브레멘 원정에서도 이제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지금 호펜하임이 어느 정도 공격적인 면에서 좀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연승 중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자, 게다가 지금 이게 약간 더 그냥 2연승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긴 연패 후에 이제 연승이기 때문에 저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침체된 상황에서 갑자기 확 이제 연승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지금의 좋은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샬케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8경기 동안은 뭐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패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이제 먼저 레버쿠젠한테 대패를 하기 전에는 워낙 무승부도 많이 캐고 이기는 경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버쿠젠한테 3대 0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 게다가 이제 샬케의 그런 좋은 수비력도 한순간에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팀은 이제 하락세였다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른 한 팀은 상승세를 타다가 이제 갑자기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공격력이 물이 오르고, 그리고 연승 중인 호펜하임과 뭐 잘 나가다가 대패를 당한 샬케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가 만약에 호펜하임이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샬케 상대로 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충분히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경기력적인 것도 경기력적이지만 가장 크게 보는 거는 분위기적인 요소를 저는 가장 크게 봅니다. 그래서 호펜하임 쪽 승을 보고, 이건 한번 과감하게 마인슨까지도 볼게요. 왜냐면 호펜하임이 이제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홈에서 이제 이길 경우에는
1점 차의 그런 승보다는 아무래도 대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핸디도 마인승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 이렇게 볼게요. 아무래도 마인승까지 보는 입장에서 최소 스코어가 2대 0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2대 0 빼고는 전부 다 나머지 스코어가 오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2.5 오버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승, 마인승,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그왕 경기 리옹 대 스타드렌.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두 팀 다 좀 어느 정도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해요. 게다가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시즌 후반기다 보니까 굉장히 승점 1.1점이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플레이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공격보다는 좀 수비 위주의. 게다가 이제 템포가 지금 두 팀 다 약간 최근에 템포로 봤을 때 많이 좀 느려진 상황이에요. 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막 템포 빠른 경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뭐 3경기 2승 1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좋은 성적을 내는데 바탕으로 되는 거는 이제 수비력이죠. 아무래도 수비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정에서 최근 이제 3경기 무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스타드렌인데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2대 0으로 이긴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리그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은 당연히 거의 탑에 드는 공격력을 지닌 그런 팀인데, 그런 파리 생제르맹이 원정도 아닌 홈에서 렌 상대로 무득점을 한 거는 굉장히 좀 렌의 수비력을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제 렌도 그렇긴 하지만 리옹도 뭐 최근 원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1대 0으로 잡으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옹 역시도 뭐 최근에 지금 수비력, 공격력 굉장히 다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홈에서는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중. 그리고 지금 3일 전 리옹 같은 경우에 낭트 상대로 FA컵을 치르면서 체력적으로도 이제 렌에 비해서 부담이 있는 상황.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뭐 렌이 더 많이 앞서는 것 등 약간 이런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현 상황에서는 리옹보다는 아무래도 렌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스타드렌 프랜승 쪽 봅니다. 프랜승 쪽을 보고 만약에 고배당으로 이제 이거를 도전한다 하면은 무승부 쪽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드렌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보고, 자 이제 리강 두 번째 경기 아작시오 대 이제 오세르.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아작시오는 약간 주전 풀백 1명 결장,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이렇게 보여지고,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지금 양 팀은 어느 정도 공격을 해도 굉장히 좀 의미 없는 공격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유효슈팅 개수도 굉장히 좀 적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적어 보면은 최근 뭐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 유효슈팅이 좀 한계인 경기가 많고, 아작시오는 지금 뭐 홈 원정 할 거 없이 유효슈팅이 지금 뭐 한두 개인 게 전부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 다 요거를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지금 답답한 전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슈팅도 거의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루즈한 경기를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오세르도 오세르인데 아작시오는 그래서 결국 지금 4연패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이유 중에는 뭐 수비력도 있긴 한데 공격 자체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4연패라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약간 이 두 팀은 뭐 서로 할 만한 팀들끼리 붙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유효스팅이 많아지긴 해요.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양 팀의 폼을 봤을 때는 이 경기도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좀 더 저득점으로 보여질 경기가 많고, 그리고 지금 계속 연패 중인 아작시오보다는 어느 정도 홈이랑 원정에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오세르가 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본다면 한번 저는 오세르 쪽 사이드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저는 오세르 쪽 프랜스 볼게요. 오세르 프랜스 그리고 무승부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거의 뭐 무승부가 난다면 0대0 아니면 1대1이 가장 나올 스코어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아작시오보다는 오세르가 더 믿을만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감안하면은 네,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기 몽펠리에 대 이제 툴루즈. 자, 여기도 일단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 이제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반면에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몽펠리에서 결장하는 미드필더가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선수긴 해요. 결장자 미드필더가 팀 내 도움 1위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느 미드필더랑도 약간 좀 다르게 좀 중요 미드필더가 결장인 점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일단 최근 몽펠리에 뭐 기세 장난 아니죠. 리그 기준으로 뭐 지금 7경기 연속 패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면서 분위기가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브레스트한테 지면서 리그 기준 2연패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툴루즈가 네, 이거는 좀 약간 좀 할 말이 있는데 2월까지는 좀 득점이 많이 폭발을 했어요. 거의 뭐 연속으로 뭐 3득점씩 하면서 굉장히 공격력으로 폭발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3월부터 천천히 이제 득점 사이클이 죽어가면서 지금 이제 약간 좀 많이 평범한 그런 공격팀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까지 어느 정도 맞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툴루즈는 2월이 가장 고점인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약간 고점인 시기에서 차츰 떨어지면서 지금은 뭐 다른 팀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일반적인 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냐 없냐가 약간 툴루즈 입장에서는 숙제겠죠. 자, 그래도 이제 양 팀의 어느 정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양 팀 같은 경우에 공격 전개도 뭐 좋고 템포도 좀 빠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뭐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풀 컨디션으로 이제 몽펠리아한테 맞서도 툴루즈가 저는 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맞서도 이제 몽펠리에가 우세라고 보는데, 설상가상 지금 뭐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안시와 FA컵 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몽펠리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열세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툴루즈보다는 몽펠리에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건 이견이 없는 것 같네요. 몽펠리에 쪽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 요건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로 하겠습니다. 몽펠리에 승에 햄무, 그리고 만약에 이제 2.5 기준으로는 오버까지 가져가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강 경기죠. 로리앙 대 마르세유. 최근 뭐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결장자 유수를 보면은 로리앙은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이 상하. 자, 그리고 마르세유는 지금 미드필더 1명만 결장이 상입니다. 자,
자, 근데 현재 로리앙이 좀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이제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모피 선수가 팀 내 득점 1위인 모피 선수가 떠나면서 전체적으로 공격력도 많이 안 좋고 수비적으로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로리앙이 계속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죠. 그런데 뭐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뭐 승리할 경기는 뭐 승리하고 뭐 트루한테도 승리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강팀들한테도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마르세유한테는 뭐 최근 5경기 전패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성상 지금 로리앙이 어느 정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도 마르세유한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 일단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마르세유가 많이 좋아요. 왜냐면은 마르세유는 이제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후반기에 원정에서 지금 7연승 중입니다. 홈보다 그래서 지금 성적이 훨씬 좋은 상태예요. 원정 마르세유가. 그리고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이겨야 이제 2위 랑스랑 어느 정도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약간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도 로리앙에 비해서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원정에서의 마르세유의 그런 경기력, 그리고 상성,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는 전혀 지금 마르세유가 로리앙에 비해서 훨씬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로 보면은 마르세유 승을 봅니다. 그리고 핸디로 만약에 도전을 하면은 저는 약간 욕심 부려서 한번 이것도 마인승까지도 도전하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승의 마인승. 예.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 방송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 제 분석이 괜찮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별표 모양 누르시면은 즐겨찾기가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